안녕하세요, 루장입니다. 미국 정부가 자국 영공에서 발견된 중국 정찰 풍선을 격추하였는데요. 중국 입장에서는 기상 관측용이라 발표를 하였지만 미국 측 입장은 정찰 풍선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조사 중에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이쪽 분야는 아니지만 관측용으로 저런 벌룬을 띄우는 것은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가 띄우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저런 사소한 하나까지도 예민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월요일장 증시에 타격이 있을지 걱정이 되고 있고, 루시드 측에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올 들어서 이제 미국 증시의 급격한 랠리는 과도한 수준이라 밝히면서 하반기에 경제 성장이 꺾이면서 투자자들은 급락을 경험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는데요. 그만큼 현재 연준의 올해 금리 인상 마무리가 될 것에 증시에서는 기대감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너무 상승폭이 크다라는 우려감인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올해 경기 침체가 더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털어내고 상승, 털어내고 상승, 이렇게 반복이 될 것입니다. 결국에는 지속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지만, 오늘장 퓨처스 상황은요, 하락으로 출발을 하면서 미중 갈등이라는 리스크가 또다시 부각이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언제나 있었던 갈등 문제, 잠잠해지나 싶더니 풍선처럼 수면 위로 다시 떠올랐네요. 루시드 주가가 1월 달에 71% 상승을 기록을 하면서 점점 소외되어 가던 종목에 다시 활기를 불어 넣었는데요. 이따가 뒤에서 다시 언급을 드리겠지만 2022년 프로덕션 가이던스를 넘어섰고 럭셔리 차량의 생산을 빠르게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십억 달러 현금 소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걱정이 앞서고 있지만, 지난번 오퍼링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현금을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이번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사우디는 어떤 포지션을 취할지 주목을 해야 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루시드 그룹이 해야 할 일은 생산성, 이것이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대책이면서 향후 분기마다 1만 대씩 생산을 이루게 된다면 연간 4만 대 차량을 생산하게 되는 것이겠고요. 차량 평균 가격이 15만 불, 마진율은 20%, 기존 자동차 제조업체보다 높지만 럭셔리 EV만 판매하는 기업에게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만 대 생산을 하면 1.2 빌리언 달러 정도 될 것이고요. 마켓 캡은 20 빌리언이 될 것인데요. 이렇게 된다라면 너무 비싸 보이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기마다 1만 대 생산, 아직은 먼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몇 년 후면 그 생산 대수를 충분히 채울 것이기에 멀티 팩토리 건설이 더 필요합니다. 애리조나 공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대략적으로 3분기에는 돌아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사우디 공장은 2023년 올해 말부터 조립 라인이 돌아갈 것입니다.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2025년에 중국 공장까지 이어진다면 엄청난 물량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사우디, 앞으로 저희가 루시드에게 계속 투자를 하는 이상 언급을 안 할 수가 없겠는데요. 왜 이렇게 EV 제조에 목을 매는 것일까요?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 석유 회사인 아람코, 언젠가는 석유 자원의 고갈로 인해서 오일머니에서 EV 제조 머니로 탈바꿈을 시도를 하는 것이겠고, 그 시대의 초입에 저희가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사우디에 건설 중인 루시드 공장과 시어의 공장, 상당히 가깝게 지어진다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루시드의 모터와
배터리를 사용하게 된다면 사우디에서 초창기에 차량 조립을 시작으로 2025년에는 모터와 배터리 생산까지 계획을 잡고 있기 때문에 시어 팩토리까지 배송 거리를 단축시킬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다른 기술력이야 이제 BMW의 기술력을 사용하면 될 것이고, 가장 핵심 부품은 루시드 제품을 사용하게 된다면 차량 판매 매출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 매출 증가로 인해서 루시드 측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우디 10만 대에 대한 차량이 드디어 2023년에 공식적으로 딜리버리 스타트를 시작을 합니다. 이 말은 예약 판매 대수에서 제외가 된 잠재적인 매출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판매 대수의 카운트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겠고요. 이번 분기에 예약 판매가 감소를 했을지 증가를 했을지는 정확히는 알 수는 없겠지만 테슬라의 가격 인하로 인한 예약자 이탈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 그래비티 SUV가 예약을 받기 시작을 할 것이겠고 2024년에 딜리버리가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23년 당장 1분기부터 무언가를 보여주지는 않겠지만 3분기부터는 생산량 증가와 더불어서 판매에 대한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것이라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앞으로 어닝 때마다 매출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사라질 것입니다. 4분기에 3,493대를 생산을 하면서 2022년 목표였던 7,000대를 넘어서 7,180대를 생산을 해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산량에 대한 부담감은 점차 줄어들고 있고요. 다만 4,369대 딜리버리를 하면서 2월 22일 실적 발표에서 약간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클 것인데요. 딜리버리가 늘어나야 매출로 잡히기 때문에 2023년에는 이 문제점을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분께서는요, 2023년 가이던스 예상을 14,000대에서 17,000대, 그리고 사우디에 1만 대 목표를 제시를 하였는데요. 저도 대략적으로 이 사이에서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우디 1만 대를 시작으로 10만 대에 대한 카운트가 진행이 될 것인데요. 페이즈 2 공장 착공과 함께 빠르게 생산량을 늘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우디에서는 에어 세단보다는 그래비티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요. 반조립 상태로 사우디 팩토리에 배송이 되면서 완전 조립은 현지에서 마감이 됩니다. 그러면 딜리버리 측면에서 상당히 빠를 수 있을 것이겠고, 완제품에 대한 딜리버리 압박에서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그래비티에 관련해서 10가지를 살펴보자면, 루시드 에어의 디자인을 반영을 하면서 또 다른 느낌의 차량이 탄생을 하는 것이겠고, 2열과 3열 스타일로 제공이 될 것인데요. 2열 독립 시트는 좋은 선택이라 생각이 드네요. 1000홀스파워 이상의 또 하나의 괴물을 만들어낼 것이고, 아무래도 1050마력의 퍼포먼스급 차량으로 나올 것 같습니다. 마일 수는 400마일 정도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대략적으로 643km를 갈 수 있는 차량이라는 점에서 효율성 또한 갖추었다고 볼 수가 있겠고, 루시드 에어처럼 넓고 편안함을 극대화시킬 것인데요. SUV의 장점인 공간 활용 능력 또한 타사 대비 가장 뛰어날 것입니다. 루시드의 모든 최고의 기술력을 탑재를 할 것이고, 가장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드림 드라이브 프로인데요. 레벨 3로 제공이 될 수 있다는 것이겠고, 그러면 이제는 본격적으로 차선 변경까지도 가능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영역부터 테슬라를 통해서 보았듯이 가장 어려운 영역에 진입을 하는 것이겠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겠지만 OTA 업데이트를 통해서 빠르게 보완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서 테슬라 모델 X의 정면으로 맞서게 될 것이겠고, 럭셔리와 비럭셔리 대결을 확실히 보여줄 것입니다. 하지만 루시드 차량이 나오면서부터 비싸다라는 꼬리표가 그래비티에게도 붙을 것인데요. 대략적으로 이제 10만 불에서 15만 불 예상을 하고 있으면서 모델 X 플레드보다 훨씬 비싸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5만 대 이상 그래비티를 소화해낸다면 성공적인 판매량이 될 것입니다. 2024년 출시 그래비티, 과연 양산 차량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충분히 기대를 할 수 있는 모델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